자, 이제 제어공학으로 들어갑니다. 제어공학은 전기 기사에만 해당되는 거죠. 산업기사는 해당되지 않고요. 내용 자체는 좀 어렵죠. 하지만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요, 상당히 나왔던 문제들이 또 나오고 하는, 비교적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자, 희망을 가지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개루프 제어계부터 들어갑니다. 자, 개루프는 열려 있다는 거죠.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 열려 있는 제어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제어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제어를 한다는 것은 뭘 제어하느냐, 제어 대상이 있어야죠. 그 대상을 제어기가 얘를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 제어기가 제어 대상을, 그쵸, 제어해주는 이런 이런 순차적인 어떤 관계, 그래서 제어 대상에서 나오는 출력을 입력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관계를 개루프 제어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 얘기라고. 이거하고 이제 상대적인 개념은 뭐 뒤에 나오지만요, 이렇게 닫혀져 있는 페루프다 그 얘기라고요. 페루프, 얘는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있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돌아가다 보면 시작과 끝이 잘 모르겠어. 그렇죠? 닫혀져 있는 그런 것을 얘가 페루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게루프는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어요. 뭐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퀀스 제어다. 시퀀스 제어도 일종의 게루프 제어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어떤 순차에 따라서 일렬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동작 과정, 우리가 이걸 시퀀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미리 정해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게루프 제어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제어 동작이, 이 동작 자체를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출력이 뭐가 되는지를 무관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판기 같은 경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 컵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컵에서 커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져야 되죠. 근데 이 속에서 컵이 없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동전을 집어넣고 버튼을 딱 눌렀는데 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컵이 이제 다 떨어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커피가 계속 나와서 돈을 날려버린 그런 경험이 있죠. 뭐 컵이 있어야 사실 되는데, 그래서 제어 동작이 출력과 무관하다는 거죠. 이 자판기 같은 경우.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페루프, 한번 컵이 있는지를 한번 센서로 한번 얘를 조회를 해보는 거죠. 컵이 있는지 여기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컵이 뚝 떨어져서 컵이 있네 이렇게 센서 동작하면 일종의 그게 다시 피드백을 주는 거죠. 피드백, 닫혀 있다 그 얘기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일렬로 순차적으로만 그냥 진행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낮은 편이고요. 오차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샤샤샤 이렇게 커피가 계속 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지. 이제 그런 경우를 뭔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정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죠. 하지만 이제 페루프 제어계, Closed Loop Control System, 닫혀져 있다고 하는 것은 되돌아본다 그 얘기라고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본다 그 얘기지. 닫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어 대상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값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에어컨에다가 내가 지금 제어 대상 뭘 제어를 해야 됩니까? 에어컨으로는 방의 온도를 쾌적하게 만들어야죠. 방의 온도, 방의 어떤 공기를 내가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기를 제어해 줘야 돼.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곳은 쾌적한데 뭐가 쾌적합니까? 숫자가 필요하죠. 입력값. 나는 25도씨가 쾌적하다고 생각해. 25도씨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방의 공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쵸, 뭔가 제어 요소로 얘를 제어를 해야죠. 얘가 스스로 막 공기가 좋아집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 제어 요소가 있고요. 이 제어 요소에게 또 전달할 기준 입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나는 25도씨라고 입력을 했지만 기계가 25도 알아듣습니까?
뭔가 기계가 알아들을 만한 값을 줘야죠. 전류값이나 전압값이나 뭐 그런 걸 줘야 되겠지. 펄스를 주든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 간단히 25도는 그냥 25V라고 해봅시다. 25V. 원래는 뭐 220V 이렇게 쓰지만요. 이 온도에 따라서 25V를 만들어낸다고 치자고. 그럼 얘가 그거를 감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 제어 요소가 얘를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 제어 요소에는 또 조절부와 조작부가 있다는 거. 조작. 뭔가 얘는 실제로 작동을 하는 거죠. 일종의 행동에 옮기는, 그러니까 행동에 옮기는 행동 대원 역할을 하는 거고요. 행동. 그리고 조절부는 뭡니까? 얘한테 지시, 조정을 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해! 라고 일종의 행동을 지시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조절부와 조작부를 우리가 제어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기준 입력을 만들어냈겠죠. 25V를 만들어내서, 그쵸? 여기에 뭔가 동작 신호를 줘서 지금 얘를 이제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작량, 방의 공기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돌리는 거죠. 행동에 옮기는 거지. 그래서 조작량이 여기에 주어지게 되면 방의 공기가 점점 내려가겠죠. 근데 몇 도가 내려갔는지를 알아야 계속 동작을 할지 말지를 아니까, 여기에서 나온 그 차가운 공기, 그걸 이제 제어량이라고 한다면 제어량을 다시 이제 꺼내 봐야죠. 꺼내 가져다가 검출을 해봐야죠. 일종의 얘는 센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온도를 재보는 거죠. 가져다가 온도를 재봤더니 아직은 29도씨였다. 그러면 얘한테 또 뭔가 신호를 줘야 되겠죠. 29도야.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29V를 만들어서 준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 25도가 기준 입력이었는데 29도래 아직. 그래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보는 거죠. 마이너스. 아직도 마이너스 4가 모자라. 그러니까 계속 동작을 해야 돼. 라고 신호를 주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이제 행동에 옮겨서 방의 공기가 시원해졌을 때 온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24도가 되었다고 합시다. 24도가 되었어. 여기. 그럼 얘는 24V를 신호를 주겠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보니까 플러스 1이네. 야, 넘쳐. 그만해. 라고 동작 신호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그거에 의해서 행동을 이렇게 멈춰! 라고 지령을 내리면, 그렇지? 이런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 값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제어 시스템을 페르프 제어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까 게르프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죠. 상당히. 근데 전체적인 여러분들 흐름을 좀 기억하면서요, 이 값을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의미들, 목표값, 내가 원하는 목표값, 난 25도가 필요해. 얘는 왜 필요해? 기계가 25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 기계 자체는 뭔가 이제 뭐 25A를 주든 25V를 주든 얘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값으로 바꾸는 그런 기준 입력으로 바꿔줘야 된다. 기준 입력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동작 시설을 주어서 이런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을 조작을 해주는 거죠. 공기를. 그쵸? 그러면 나온 공기를 검출을 해서 아직도 온도가 높아. 기준 입력과 비교를 해봐서 높으면 계속 동작 신호를 줘서 돌아가게 만들고, 그렇죠? 이때 이거를 피드백 신호, 괴환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어 대상 그리고 목표값, 이걸 제외한 이 부분 전체가 제어 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제어 장치. 그리고 이 부분 특히 제어 요소에는 조절부와 조작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절부와 조작부 이렇게 되고요. 또 거기에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외부에서 나는 찬 공기를 이렇게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문이 열렸거나, 그쵸? 창문이 열렸거나, 그쵸? 이럴 때에는 외부에서 어떤 교란이 온다, 그래서 외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까지도 뭔가를 고려한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조금 줄여놓고 그림을 좀 그대로 지금 축소시킨 거예요. 줄여놓고 한번 조금 특이한 용어들, 그렇죠? 좀 집중해야 될 용어들 살펴보면, 여기 기준 입력 요소, 이거는 이 목표값을, 그렇죠? 얘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뭔가 바꿔야 되겠죠. 25도씨 해야 얘가 알아듣습니까? 우리 알지, 25도라는 거. 하지만 이런 기계들은 물리적인, 즉 뭐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또는 뭐 주파수라든가 이런 값을 줘야죠. 그래서 목표 값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기준 입력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제어 요소에서 조절부, 이것은 동작에 필요한 신호를 만들어서 조작부한테 뭔가 보내는 거죠. 뭔가 신호를 주는 거지. 야, 너 행동에 옮겨! 라고 조절부가 신호를 주게 되면 조작부는 받은 신호를 조작량으로 실제로 얘가 바꾸어서, 그러니까 조작량을 얘한테 보내버리는 행동을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된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뭐 같은 얘기인데요. 보일러에서 우리가 온도를 한번 제어한다고 해봅시다. 한겨울에 밖에는 영하 15도야. 마이너스 15도. 추워 죽겠어. 나는 집에 온도를 25도로 설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뭡니까? 25도는 내가 원하는 목표값이죠. 얘는 목표값. 그러기 위해서 그 보일러는 뭘 하게 됩니까? 기름을 넣어야 보일러가 불이 들어오죠. 그치? 막 떼야죠. 추우니까 데피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름량을 조절하는 거, 그치? 그래서 실내 온도를 우리가 제어한다. 그래서 실내 온도가 제어량이 되는 거고요. 얘가 목표값이 되는 거죠. 이것은 목표값이 되고, 자, 기름량은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름을 많이 분사하냐, 적게 분사하냐, 아니면 멈추냐라고 하는 조작량에 해당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자동차에서 우리가 속도를 제어한다고 했을 때에도, 자, 자동차 속도를 자, 시속 100km로 가속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합니까? 바로 가속 페달, 악셀레이터를 밟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시 여기서도 가솔린 또는 LPG, 그쵸?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죠. 기름량을 조절을 해야 되겠지. 내부에서 그런 기름량을 제어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속도는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는 양이 되는 거고요. 나는 그걸 100을 목표로 했고요. 그럴 때 내부에서는 기름을 양을 조작량이 되겠구나 그 얘기지. 이렇게 해보니까요. 자, 이 페루프에서는 그렇다면 뭡니까? 결국 오차가 감소해서 정확성이 올라간다 그 얘기죠. 정확성이 높아지고요. 뭐에 비해서? 게루프에 비해서 이렇게 닫혀있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런 피드백을 해주다 보니까 이걸 비교해 가면서 이게 비교기가 되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필수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 바로 그쵸?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필수로 있어야 돼. 검출부도 당연히 있어야죠. 검출부는 일종의 센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구조가 복잡하고 당연히 그만큼 비용도 좀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어계를 우리가 분류해 보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요. 자, 목표값에 의한 분류. 목표값은 뭡니까? 실제로 최종적인 목표값이지만 아까 우리 여기 봤던 대로 이 전 화면에서 보면 목표값이 우리가 최종적인 값이지만 실제로는 목표값을 시작값, 입력값이라고 할 수 있죠. 목표값을 입력을 하는 거야. 뭐 최종적인 게 아니고요. 그쵸? 목표값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목표값, 입력이 어떻게 되느냐, 입력이 변화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의한 분류로 목표값에 의한 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에는, 자, 용어, 정치 제어라는 게 있어요. 정치. 자, 우리 정치를 같이 해볼까요? 자, 정치. 여기서 정치는 어떤 정지되어 있는 값, 이런 의미예요. 정치 제어. 그래서, 목표값이 변화하지 않는 제어가 있대요. 그럼 목표값이 또 변하는 제어가 있겠죠. 그거는 추치 제어라고 하는데 뭔가 그 변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죠. 추치 제어는. 정치 제어는 변하지 않는 제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정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공장에서 이렇게 생긴 철판을 가져다가, 그쵸? 이렇게 생긴 틀을 가진 금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생긴 틀을 가지고 얘를 꽉 찍어내면 자동차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 딱 그 철판이 딱 찍어져 나오죠. 늘 일정한 압력, 늘 일정한 속도, 그걸 유지해야만 좋은 품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철판을 위에서 쫙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일종의 목표값이 얘는 변하지 않는 제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치 제어. 이렇게 얘기하고,
추치 제어는 목표값이 변화하는 제어를 추치 제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종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값을 추종해 가야 돼요. 그래서 추치 제어 자체를 이제 여러 가지 제어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추종 제어. 진짜 따라가네요. 추종한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변화하는 것 중에서도 마구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임으로 변화한다는 말은 뭡니까? 지 멋대로 변화한다 이런 말과 같죠. 좋게 얘기해서 임으로고 지 멋대로 변화하는 제어다 그 얘기예요. 뭡니까? 미사일 같은 거, 그 다음에 대공포, 추적 레이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에게 미사일을 쏜다. 비행기가 이렇게 와요. 비행기가 이렇게 자 비행기가 이렇게 있어. 전투기가 막 오는데 얘한테 작은 미사일을 쏴야죠. 근데 비행기가 미사일 맞으려고 그냥 천천히 그냥 가던 대로 쭉 갑니까? 그럼 그거 추적하기는 일도 아니죠. 바로 그냥 거리 계산하고 각도 컴퓨터로 계산해서 빵 쏘면 땅 터지죠. 근데 비행기가 그러지 않죠. 이렇게 막 지 멋대로 이렇게 피하려고 돌아다니면 미사일이 어떻게 됩니까? 걔를 또 따라가야지. 그치? 그래서 임의로 변화하는 그런 제어를 추종 제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대공포, 레이더 이런 것들도 그거에 들어가겠죠. 멋대로 변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은 얘도 변해요. 변화하는 지금 제어를 다루고 있어요. 추치 제어의 일종이야 다. 프로그램 제어는 뭐냐? 프로그램 제어는 얘도 변화하긴 하지만 이미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뭐 무인 열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지가 변해봤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요즘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 집이 11층인데 맨날 걸어서 올라가요. 아무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 내가 25층이다. 25층.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얘는 26층, 27층 갈 일이 없어. 그리고 지가 가봤자 1층에서 25층까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층에서 버튼을 딱 눌러서 나는 25층으로 올라가고 싶어. 샥. 올라가는데 중간에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변합니까? 바로 여기 11층에서 누군가 또 위쪽으로 놀러 가려고 또 버튼을 딱 누르면 원래는 25층을 향해서 달려가다가도 중간에 멈춰야죠. 얘를 태우고 올라가야지. 근데 이런 변화들은 이미 다 예측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이미 정해진 예측 내에서 변화하는 그런 제어를 프로그램 제어, 추종 제어는 멋대로 변화하는 거 그 얘기죠. 그래서 멋대로 변화하는 사람 우리가 잘 추종 많이 하죠. 연예인들이 막 멋대로 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은 이제 비율 제어의 개념이 있는데요. 비율 제어 역시 얘도 변화하는 거죠. 어떤 때 변화합니까?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치? 뭐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또 막 가속해야 될 때가 있죠. 저쪽에서 지금 신호등이 파란불이 이제 깜빡이고 그럼 조금 우리가 빨리 가려고 악셀레이터를 밟잖아요. 그럴 때는 연료가 분사하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얘는 그 연료의 어떤 비율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 그런 제어를 우리가 비율 제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정치 제어는 목표값이 변하지 않아요. 일정하게 계속 눌러대는 거야. 그냥 프레스. 그렇죠? 눌러대는 목표값이 변하지 않는 거고요. 정해져 있는 거고 추치 제어는 변하는 건데 추종 제어는 마구 변해. 지 멋대로 변해. 근데 그런 놈들이 멋있어. 그래서 추종을 많이 하죠. 그리고 프로그램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 돼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 무인 열차 이건 딱 그 틀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치? 이미 프로그램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율 제어 또는 비례 제어 이렇게 되게 하는데 연료 분사 이런 것들이 추치 제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앞에는 목표량이었죠. 목표값 오히려 목표값이 오히려 입력이었다면 이번에는 자 제어량이 뭡니까? 출력에 가깝죠. 그치? 우리가 제어 대상에 그쵸? 이 제어량이 들어가는 거죠. 제어량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것의 성질에 따른, 즉, 출력의 성질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먼저 서버기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서버기구는 위치, 방위, 자세, 거리, 각도, 뭔가 일관된 성질이 있죠.
뭔가 물리적이고, 그치? 거리, 각도, 이런 위치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을 서버기구 이렇게 얘기하고요. 즉 기계적인 어떤 변위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로봇 같은 거, 그쵸? 로봇의 팔을 몇 도로 움직여.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뻗어. 그렇죠? 그리고 몇 도, 11시 방향으로, 그치? 휘둘러. 뭐 이런 것들 다룰 때 쓰는 것이 서버기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어하고는 다르죠. 얘는 프로세스 제어예요. 프로세스 제어는 온도, 압력, 농도, 유량, 습도 이런 것들의 성질을 제어한다는 거죠. 온도를 제어하는 거 프로세스 제어야. 일종의 공업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화학, 공업에서 다루는 프로세스 제어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 조정기구는 속도, 전류, 전압, 주파수 이런 것들은 뭔가 지금 자동으로 조정이 돼야죠. 전압도 일정한 전압이 유지가 되고 주파수도 뭔가 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자동 조정기구, 그래서 일종의 전기량 이런 것들 연상하면 되겠죠. 이런 출력들을 조정하는, 그치? 그런 분류에 따라서 서버기구, 프로세스 제어, 자동 조정 기구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얘기지. 자, 이번에는 제어 동작에 의한 분류로 가봅니다. 제어 동작. 그래서 어떤 동작에 의한 분류냐. 제어를 그러면 불연속적으로 제어할 것인가? 그럼 뭘까? 또 한 가지 있겠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연속 제어도 있겠죠. 그치? 그래서 불연속 제어는 이제 온오프 제어를 하는 개념이다. 그 얘기죠. 온오프 제어. 연속적이지 않고요. 딱 디지털적으로 온, 오프 뭐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불연속 제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샘플링 제어, 샘플링도 우리가 어떤 아날로그적인 이런 파형들이 있을 때 이걸 디지털화할 때 우리가 샘플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을 딱 정해진 어떤 양자화된 값으로 샘플링하는 그런 것을 이 값들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샘플링 제어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툭툭 끊어진 약간 디지털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서 뭔가 좀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번에는 연속 제어로 가보면요, 이거 연속 뭔가 좀 아날로그적인 개념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비례 제어, 그래서 비례를 뭐 영어로 propor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P라고 쓰고 P 제어, 비례 제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례 적분 제어, 그래서 비례 P에다가 integration 적분 I가 들어있네요. PI 제어, 비례 적분 제어. 그 다음에 또 비례 미분 제어, differential 미분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모두 다 합해서 비례 미적분 제어도 있네요. PID 제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비례 제어부터 가보면요. 자, proportion P 제어라고 한다고 그랬죠. P 제어. 그래서 이것은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자, 비례한다 뭡니까? 어떤 결과값이 입력에 비례 상수 K가 곱해진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제어를 할 때고,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신호를 발생한다는 것은 이걸 하기 전에요. 신호가 발생한다는 것은 처음에 없었던 신호를 발생시키려면 이상적으로 이렇게 툭 올라가야 되겠죠.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툭 올라가야 되지만 이런 이상적인 회로를 만들 수는 현실적으로 없죠. 뭔가 이 과정이 필요하죠.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갔다가도 이렇게 뭔가 얘가 진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가 퍽 튀어나오네요.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신호를 주어서 신호가 들어가야 제어가 되죠. 그래서 이 신호를 주었을 때 얘가 올라가되 관성이라는 게 있죠. 모든 물질에는 관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딱 그것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지. 살짝 올라가서 얘를 뭔가 제어를 이렇게 컨트롤을 해서 원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 P 제어는 이 비율만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시간이 걸리면서 올라가면서도 끝에서 이렇게 쭉 한번 선을 그어보면 마지막에서도 이런 어떤 진동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잔류 편차, 오프셋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비례 제어의 특징이다. 그 얘기라고요. 비례 상수 K가 곱해진 거. 그렇죠? 그 다음은
자, 비례 적분 제어로 가보는데요. 자, 비례 제어는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래서 PI 제어 라고 하고, 이 적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잔류 편차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특성을 개선하고 이제 간헐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앞에서 했던 거와는 다르게 여기에서 비례 적분 제어에서는 여기 뒤에 파형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약간 이상적인 그런 형태로 쫙 펴졌죠. 우리가 다리미로 주름 펴듯이 쫙 폈는데, 이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여러분들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 알죠? 이렇게 만약에 출렁거릴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적분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적분해버리면서 0이 돼버리죠. 이 출렁거림이,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이 출렁거림이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넓게 펴져버리는 효과가 있더라. 그 얘기지. 이렇게 적분을 이용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넓게 펴져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잔류 편차를 제거할 수도 있고, 바로 이런 과도 특성이 어쩔 수 없더라도 이런 정상 특성,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과도기 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정상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또 물론 이렇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현상 때문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간헐 현상,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생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넓게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간헐 현상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살짝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지. 정상 특성을 개선하고, 그렇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비례 적분 제어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라플라스 변환에서 적분, 그럼 우리가 S분의 1 요거 들어있기 때문에, 그쵸? 아까 우리가 비례 제어에서는 K의 ZS였다면 비례 적분은 1 플러스, 이거는 뭐 시간을 뜻해요. 초고. 거기에 S분의 1이 곱해진 값으로 표현되는구나.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제 이어서 비례 미분 제어를 한번 또 가봅시다. 자, 미분 디퍼런셜, 그래서요 PD, proportion differential, 그렇죠? PD 제어 이렇게 얘기하고, 과도 특성을 얘는 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적분 제어에서는 정상 특성, 최종 특성을 개선한다고 했으면 여기는 과도 특성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이 억제되고 소궁성이 향상이 된다. 소궁성은 빨리 응답하는 성질이다 그 얘기죠. 빨리 응답한다 그 얘기고요. 하지만 잔류 편차는 존재한대요. 자,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왜 그런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쫙 있을 때 정상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데, 자, 비례 미분 제어를 할 경우에는 얘가 파형이 샥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비례 제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얘보다는 좀 색깔 한번 달리 해볼까요? 얘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이런 식으로 됐었죠. 이런 식으로. 그치? 이게 비례 제어였다면 여기 빨간색으로 방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요것이 바로 비례 미분 제어가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미분은, 자, 핵심적인 부분 살펴보면 미분은 뭐에 해당됩니까? 바로 기울기죠. 기울기. 미분은 기울기. 뭔가 변화율을 조절할 수 있는 기울기를 개선시킬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제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울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빨간색 기울기가 훨씬 급하죠.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어다. 이 기울기를 개선을 시켜서 얘보다는 훨씬 빠르게 응답을 한다 그 얘기예요. 얘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빨리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소궁성을 향상시키는 거. 기울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기울기. 미분이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과도 상태라고 그랬죠.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에서 과도 상태의 특성을 얘가 개선을 시킨다는 거죠. 천천히 가는 거하고 빨리 이렇게 가는 거하고 당연히 얘가 훨씬 낫죠. 그치? 하지만 결국 뒤에서 만들어지는 이 잔류 편차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어다 그 얘기죠.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미분에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ts분의 1이었다면 여기는 지금, 그쵸? 미분이니까 1 플러스 ts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값이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정말 제일 안정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뭐 머리를 써야죠. 비례 미적분을 다 해버리는 거죠. 비례 미분적분 제어를 다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PID 제어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그러면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자, 미분에서 뭡니까? 소공성이 향상이 됐고 적분에 의해서는 잔류 편차도 제거가 되고 가장 안정적이네요. 여기도 여기 미분, 여기 적분 다 들어있죠? 미분 적분이 다 들어있어. 자, 그리고 파형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파형이 어떻게 될까 하고 샥 봤더니 아하, 우리가 역시 원했던 대로 얘가 소공성 빨리 이렇게 응답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적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얘가 그쵸, 안정적으로 편차가 제거되는 아주 멋진 상황이 만들어지네요. 이걸 우리가 비례 미적분 제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그쵸, 파형들 한번 네 가지를 다 그려봤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비례 제어 올라가야죠. K배를 했으면 올라가야지. K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여기에서는 여기가 바꿔야죠. 자, 비례 제어부터 보시면요. 비례 제어 그쵸, 여기 잔류 편차가 존재하고 상당히 천천히 이렇게 올라갔다면, 자, 적분 제어는 뭐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가 그쵸, 잔류 편차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적분의 성질 아까 말씀드렸죠. 적분의 성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넓이를 상쇄시켜 버리면서 잔류 편차를 제거하고, 미분, 비례 미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보다 기울기를 조절하니까 훅 올라가는 거죠. 빨리 응답하는 거죠. 소극성이 있고요. 여기에는 잔류 편차가 역시 존재하게 돼서,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비례 미적분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응답하고 결론적으로도 여기에서 잔류 편차도 제거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비례 제어에서는 잔류 편차가 그렇죠, 발생하죠. 그리고 비례 적분 제어에서는 정상 특성을 개선하고, 그렇죠? 정상 특성을 개선하고 잔류 편차를 제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간헐 현상도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비례 미분 제어, 비례 미분 제어는 과도 특성, 이 앞부분의 특성을 개선해서 소극성을 향상시킨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리고 잔류 편차도 존재시킨다. 이 진동 억제한다는 것도요, 상당히 이게 어떤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얘보다는 진동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봅시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제어 개로는 이렇게 비례 미적분 제어를 시켜버리면 소극성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잔류 편차까지도 제거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1장에 지금 자동 제어계 이걸 한번 다뤄봤는데요. 자, 거듭 얘기하지만 이 제어공학에서는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 확실하게 풀어주시면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